오늘은 레일즈의 가장 핵심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즈의 핵심 구성 요소를 알아보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레일즈의 스캐폴드를 생성해서 그 스캐폴드로 생성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동작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캐폴드라는 거는 뭐 네이버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무슨 교수대 뭐 이상한 식으로 번역된 것들이 있는데, 이 레일즈 애플리케이션에서 말하는 스캐폴드라는 것은 그냥 전체 뼈대라고 보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자바에서 말하는, 자바뿐만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말하는 CRUD라고 하는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DB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화면과 컨트롤러, 모델, 여러 가지 쿼리, 이런 덩어리를 스캐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블로그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글에 대한 스캐폴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폴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레이즈 커맨드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레이즈 G, G는 generate의 약자이고요. 레이즈 G 스캐폴드, 그 다음에 이 모델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델명은 카멜 케이스를 이용해서 포스트, 모델명은 항상 단수형을 써주셔야 하고요. 포스트,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델이 갖는 어트리뷰트와 그 속성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으로 제목을 가질 거고요. 제목은 보통 문자열 스트링 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갖게 될 거고, 본문은 텍스트 타입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맞춰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캐폴드를 생성하면 아주 많은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찾아보면 일단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요. 마이그레이션 파일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라는 모델 루비 파일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에 관련된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즈에서 말하는 라우츠 파일, 특정 HTTP URL이 어떤 컨트롤러에 매핑되는지를 정의하는 라우츠 파일 안에 포스트에 관련된 리소스 정의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컨트롤러가 생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스캐폴드를 만들 때 포스트라는 단수형으로 스캐폴드를 생성했는데, 그렇게 되면 포스트라는 단수형의 모델과 포스트 컨트롤러라는 독수형의 프리픽스가 붙는 컨트롤러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뷰 안에 레이즈 스캐폴드에 관련된 뷰 파일이 자동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테스트 케이스와 헬퍼들, 그 다음에 XHR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JSON 빌더 파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단 무시하시면 되고 추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셋들이 생성되는데요. 포스트에 관련된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하기 위한 디폴트로는 커피 스크립트가 생성됩니다. 모두 내용은, 소관의 내용은 텅 비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파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DB 마이그레이션 파일과 모델 파일, 그 다음에 라우츠 내의 리소스 정의, 그 다음에 컨트롤러 뷰,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마이그레이션 파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동영상에서 서블라임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레일즈는 자바처럼 클래스 하나를 생성할 때 모든 임포트 구문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IDE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빔을 그냥 쓰셔도 되고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사용을 할 예정이고,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전체 프로젝트 구조 안에서 DB 밑에 migrate 파일 안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migration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개발할 때 DB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DDL들을 실행하게 되는데 테이블을 생성한다든지 컬럼을 추가한다든지 인덱스를 추가한다든지 컬럼을 지운다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필요한 컬럼을 정의하고 DBA에게 요청하고 DBA가 반영하고 그 반영 사항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데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DDL들을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파일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모두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즈를 개발하는 동안은 절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얼터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DDL을 직접 수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DDL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마이그레이션과 실제 DB와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일단 create post라는 루비 클래스가 생성됐고 이 루비 클래스는 액티브 레코드의 마이그레이션을 클래스를 상속받게 됩니다. 액티브 레코드는 레일즈가 가지고 있는 ORM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 레일즈는 ORM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기로 유명합니다. 이 액티브 레코드 패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ORM을 구현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 ORM의 큰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것이 결국 레일즈의 빠른 개발과 연결되게 됩니다. 지금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 내용을 보면 change라는 메소드를 구현했는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은 up이라는 메소드와 down이라는 메소드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up이라는 것은 특정 변경사항을 적용할 때 호출되는 메소드고 down이라는 메소드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원복할 때 다시 되돌릴 때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change는 무엇이냐? change는 이 up과 down을 두 번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up에 대한 메소드만 생성하면 자연스럽게 down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 change 메소드 안에 create table이라는 DDL이 실행되면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up 될 때는 create table이 실행되고 down 될 때는 거꾸로 drop table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change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함수들은 반드시 함수명을 통해서 다운 시에 어떤 동작을 하게 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시다 보면 개발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change 안의 내용이 이만큼 create table 메소드인데 post라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컬럼은 string 타입의 타이틀, 그 다음에 텍스트 타입의 컨텐트, 그 다음에 timestamps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레일즈 마이그레이션에서 생성되는 테이블들은 created at과 updated at이라는 date time 타입의 컬럼 두 가지가 마지막 컬럼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이 created at과 updated at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timestamps입니다. 자, 지금 위의 내용은 타이틀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필드를 만드는데 이 뒤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틀이라는 컬럼은 절대 널이 될 수 없다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이틀이라는 컬럼의 값으로 검색을 한다고 하면 타이틀에 인덱스를 추가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add index post 테이블에
타이틀 컬럼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파일만 생성했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실제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는 메서드는 rake 명령어를 이용해서 rake db migrate이라고 실행하시면 되는데 개발 환경 내에 번들러와 이 레이즈의 버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와 같이 bundle exec라는 앞에 추가적인 커맨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rake db migrate라고 실행했을 때 잘 돌아가면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앞에 bundle exec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이제 포스트라는 테이블이 생성됐고요. 네. 자, 죄송합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 라우츠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츠 파일은 config 디렉토리 밑에 launch.rb라는 파일 안에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HTTP 리퀘스트 URL과 어떤 컨트롤러에 어떤 액션이 매핑되는지를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생성된 라우츠 정보가 위에 어펜드되는 위에 프리펜드되는 형태고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레이즈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소관의 내용이 비어 있는데요. 루트 웰컴 인덱스라는 것은 루트 패스가 웰컴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으로 매핑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방금 생성했던 리소시즈 포스트는 위치를 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일단 리소시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라우치 파일 안에 HTTP URL과 컨트롤러 액션을 어떻게 매핑하는지 살펴보면 get post라는 URL이 브라우저에서 입력되면 post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으로 매핑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우치 파일 안에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post URL 뒤에 특정 포스트에 대한 ID가 입력돼서 리퀘스트가 전달되면 포스트 컨트롤러 안에 show라는 액션과 매핑한다. 또는 get 메서드가 아니고 http post 메서드로 post라는 URL에 요청이 들어오면 이 경우에는 post 컨트롤러에 create 액션과 매핑된다. 이런 식으로 라우츠를 정의하는 것인데 이 resources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CRUD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장 핵심 라우츠 정보 7가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자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resources post 총 7가지 매핑 정보가 무엇이냐 살펴보면 raise resources 라우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raise 도큐멘트 안에 자 이렇게 보시듯이 총 7가지 HTTP URL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핑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를 만들었지만 여기는 예시에서는 포토스입니다. get photos라는 경우에는 photos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 photos new는 photos 컨트롤러의 new 액션. 이런 new 요청 URL은 보통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폼을 렌더링 할 때 사용되고요. 포스트 HTTP 메서드로 post라는 HTTP URL 패스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create, id가 붙은 경우에는 show action, id 뒤에 edit가 붙은 경우에는 그 해당 id를 갖는 리소스에 대해서 포스트 컨트롤러의 edit action, 그 다음에 show와 같은 URL 패턴이지만 HTTP 메서드가 get이 아니고 패치나 push인 경우에는 update, 그 다음에 동일한 리소스에 대해서 delete 메서드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photos controller의 destroy action. 이런 식으로 총 7가지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러 액션 매핑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리소스 이제 photos라고 워낙 자주 사용되는 7가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라우치 파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MVC라고 하는 모델, M, View, 컨트롤러, 이렇게 MVC 세 가지 요소입니다. 먼저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보면, 컨트롤러는 아까 라우치 파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각 액션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경우에는 이렇게 주석이 붙으면서 예시로 어떤 HTTP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 액션에 매핑되는지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개발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쉽게 익숙해지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포스트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상속받고, 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여러 가지 컨트롤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메서드를 정의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before action이라는 것은 모든 메서드들이 호출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실행할 메서드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set post라는 메서드를 show action, edit action, update action, destroy action이 실행되기 전에 set post라는 메서드를 실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et post 메서드는 아래 보시면 파라미터에 입력된 id를 이용해서 DB상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 하나를 찾아서 post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루비에서 이렇게 앞에 골뱅이가 붙은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가 됩니다. 이 컨트롤러 안에서 인스턴스 변수는 해당 HTTP 리퀘스트 하나가 리스폰스 되는 데까지 그 한 리퀘스트 안에서 유지되는 변수입니다. 인덱스 섹션의 경우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목록조에서는 포스트 안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조회해서 포스트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을 하고, new 액션의 경우 새로운 포스트 모델의 인스턴스 변수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new 메서드는 자바의 new와 마찬가지로 실제 DB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create, update, destroy 메서드 안의 내용은 하나씩 동작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스 디렉토리 밑에 보면 post라는 모델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포스트 모델은 추후에 모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내용들은 이 모델의 밸리데이션을 처리하는 부분, 예를 들어 validate 포스트 안에 타이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presence true. 이런 메서드가 생성되거나 자주 포스트라는 모델을 핸들링할 때 자주 사용되는 웨어절 구문을 스콥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scope published
라고 하면 아직 우리가 정의하진 않았지만 스테이터스가 예를 들어 published in 레코드만 조회한다 이렇게 하면 포스트 안에서 스콥을 정의해서 외부에서 호출할 때 매번 post where status published 라고 조회해야 되는 구문을 간단하게 post published 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발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모델 안에 메서드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views 디렉토리 밑에 post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됩니다. 그리고 post라는 디렉토리 밑에 여러 가지 필요한 뷰 파일들이 생성되는데 일단 JBuilder 파일 내용은 일단 무시하고 post라는 HTTP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렌더링되는 index.html ERB 파일을 보면 일반적인 HTML입니다. 일반적인 HTML에 자바 JSP 개발할 때처럼 스크립트릿을 열어서 특정 변수나 루비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링크 투 이런 구문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레이즈에서 헬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링크 투 new post pass는 실제로 HTML 렌더링 되는 내용은 A 태그 안에 post new post 이와 같은 A 태그, 앵커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헬퍼 메소드이고요. 이 부분을 변수로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스크립트릿을 열어서 표현해줘야 되는데 좀 내용이 복잡해지고 조건문들이 많아지는 경우엔 스크립트릿을 여러 번 열어야 되고 복잡하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헬퍼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컨트롤러 안에서 인덱스 섹션을 보면 모든 포스트 레코드를 조회해서 포스트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하신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포스트라는 인스턴스 변수는 뷰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뷰에서 컨트롤러에서 정의한 인스턴스 변수를 뷰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인스턴스 변수를 each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반복문을 실행을 하고요. 각 개별 단건의 포스트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릿 옆에 equal 표시를 한다는 것은 이 안에서 실행되는 루비 구문의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포스트의 타이틀을 출력하고 포스트 인스턴스의 컨텐트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해당 포스트에 대한 show, edit, destroy 액션에 대한 앵커 태그를 생성하는 구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해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컬호스트 3000번에 post라는 HTTP 리퀘스트를 보내면 보시는 것처럼 h1 태그로 리스팅 포스트, 그다음에 타이틀, 컨텐트라는 테이블, 컬럼, 헤더 정보에 이제 현재 저장된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빈 테이블이 보여지고 뉴 포스트에 대한 A 태그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new.html.erb 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new post라는 h1 태그 제목이 있고 렌더 폼이라는 헬퍼 메소드가 있습니다. 렌더 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자주 사용되는 HTML의 특정 부분을 따로 파일로 정의해서 include해서 여러 군데에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일즈에서는 이렇게 자주 활용되는 특정 HTML 부분을 파샬이라고 부릅니다. 파샬은 반드시 파일을 생성하실 때 파일명 앞에 언더스코어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실제 이 파샬을 호출할 때는 언더스코어를 제외한 그냥 폼이라고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특정 패스 없이 상대 경로로 폼이라고 렌더링을 요청하면 이 폼은 현재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underscore form.html.eib 파일을 렌더링하게 됩니다. 폼을 이렇게 파샬로 만들어서 렌더링하는 이유는 에디트 파일을 보시면 new 파일은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는 화면이고, 에디트 뷰는 기존에 있던 레코드를 수정하는 화면인데, 둘 다 레코드에 대한 폼이 같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렌더 폼 해서 파샬 형태로 렌더링을 하였습니다. 폼 안의 내용을 보면 여기도 헬퍼 메서드인데, 레일즈는 레일즈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구문이 convention over configuration이라는 구문인데, 이건 뭐냐면 다양한 설정 대신에 우리가 흔히 웹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관례들을 기반으로 개발자들을 엄청 편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일즈를 접하는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레일즈 자체 프레임워크 안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form for post f 이거는 결국에는 HTML에 폼 태그를 생성해주는 헬퍼 메서드인데, 폼 태그 안에는 다 아시겠지만 액션, 어트리뷰트, 메소드, 클래스 등등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이 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이 폼 파샬은 new 파일과 edit 파일 동시에 호출됩니다. 근데 new 파일에서 include 되었을 때랑 edit 파일에서 include 되었을 때 액션이 다르겠죠. new 파일에서 include 되었을 때는 타겟 액션이 포스트 액션에 포스트 메서드로 호출될 것이고, 에디트에서 호출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 아이디 12라는 포스트에 업데이트 액션에 푸시라는 HTTP 메소드를 통해서 폼이 생성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만 넣어주고 폼4라는 헬퍼 메소드를 생성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는 것은 이번 강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동작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타이틀은 첫 포스트, 컨텐트는 블라 블라. create를 하시게 되면 아까 포스트 밑에 아이디를 갖는 get 메서드는 show 액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show 액션에 단건 조회한 화면이 나오게 되고, 백을 눌러서 리스트 화면을 보게 되면 아까 생성된 이렇게 테이블의 레코드 하나가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이 스캐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레일즈의 MVC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점차적으로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